자,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이제 거의 끝이 났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단점부터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너무 덥습니다. 이거는 동남아 공통 특징이기도 하면서도 여러분들도 아주 당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덥습니다. 날씨가 너무나도 덥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나가지 말까? 그냥 숙소에서 그냥 하루 그냥 푹 쉴까? 굉장히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함을 계속 추가적으로 입히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좋지 않다 라는 점을 좀 크게 느꼈습니다. 단점 두 번째, 도로의 사정이 정말 좋지 못해요. 실제로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걷는 것보다는 주로 오토바이라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길거리를 많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외국인들, 여행객들이 대부분이고, 현지인들도 걷는다고 하여도 짧은 거리만 걷지 약간 거리가 멀다 라고 한다면은 택시를 이용을 하거나 혹은 지하철,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걷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하고 안 좋아하다 보니까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인도가 굉장히 사정이 안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인도에 이렇게 걷고 있다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딱 끊어져요. 그러니까 인도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길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리고 횡단보도가 굉장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차량이 오든 말든 무단횡단으로 그냥 막 건너가더라고요. 그리고 인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아스팔트가 깨져 있고 막 되게 울퉁불퉁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발목을 삘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구경을 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풍경을 구경하지 못하고 자꾸 땅만 보면서 걸어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한 이 하수구의 구멍이 굉장히 많이 넓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다니시다가 거기 빠뜨리면은 찾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말레이시아를 처음 여행 오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조금 당황해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단점 세 번째, 대중교통의 노선이 최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이런 것들이 노선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그러한 불편함이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이곳 말레이시아에서는 진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선도 정말 최악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은 무려 1시간 이상의 거리가 걸리는데 택시를 만약에 잡게 된다면은 굉장히 시간 차이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랩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측면이 교통비가 자꾸 데미지가 쌓이는 게 너무 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동남아니까 한국보다는 택시비가 싸잖아. 뭐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같이 이렇게 한 달 살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매일 그렇게 택시를 타는 것도 요금적으로 너무 많이 데미지를 입게 되거든요. 이것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단점 네 번째, 술이 굉장히 비쌉니다. 말레이시아가 약간 이슬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국민의 약 60% 정도가 이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곳 말레이시아는 술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면 하이네켄 작은 캔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캔이 무려 가격이 3,000원이 넘어가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술값이 훨씬 더 비싼 그런 나라인 거죠. 진짜 이곳에서는 술을 사 먹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특히나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을까. 물론 짧게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 여행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술값이 비싸도 이 정도는 약간 좀 소비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같이 장기 여행자 입장에서는 이 술을 사 마시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단점 5번째, 이곳의 컨텐츠가 너무나도 약하다. 그래도 가까운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좀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유명한 사원이라든지 혹은 쇼핑몰 정도? 그것 말고는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이렇게 서치를 해봐도 뭔가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도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유흥? 가까운 나라인 태국이나 베트남에 비해서는 이러한 측면이 굉장히 좀 요소가 약하다, 조금 재미가 없다, 조금 노잼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점 6번째, 수질입니다. 수질. 샤워를 하고 나면은 머리가 굉장히 빳빳해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여드름이 났거든요. 제 코에 여드름이 이렇게 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질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필터 있잖아요. 샤워기 필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챙기셔가지고 양치를 하신다든지 샤워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크게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단점을 이야기했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 첫 번째, 이곳의 음식이 굉장히 다양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음식, 말레이계 전통 음식, 그리고 중국 음식까지 음식이 너무나도 다양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는 태국도 가까이에 있고 싱가포르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음식이 말레이시아에 같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한류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어떤 쇼핑몰을 가시더라도 한국 음식을 분명히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가끔 한국 음식이 그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나라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지내면서 음식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과일들, 예를 들어 망고, 두리안, 용과 그런 것들도 정말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먹는 데서는 진짜 너무나도 행복한 나라가 아닌가. 진짜 그거는 장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장점 두 번째, 물가가 너무나도 저렴합니다. 아무래도 여행자 입장에서는 주로 사 먹는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소비를 좀 많이 하잖아요. 뭔가 사 먹더라도 돈이 크게 많이 안 들어서 너무나도 좋았고, 길거리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드시면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면은 충분히 드실 수가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커피 같은 거 한 잔 마시면은 거의 한 500원에서 600원 정도의 가격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장 같은 데서 옷을 또 보시잖아요. 그러면 한국 대비 진짜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끔 구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좋은 아이템을 싸게 구입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한 달 살기가 아니라 이곳에서 그냥 평생 거주를 하시는 한국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한 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까지 저렴하지 않다라고 느낀 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곳에서 살려면 전자제품 같은 거 그런 거 필요하시잖아요.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이곳 말레이시아가 훨씬 더 또 비싼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행자 입장에서는 주로 소비하는 게 사먹고 쇼핑하는 게 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물가가 너무 저렴해서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장점 세 번째, 너무나도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한국보다 말레이시아가 시스템이 편리하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물론 맞습니다. 한국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을 능가해서 편리한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곳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그랩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랩으로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도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카카오 택시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랩 어플을 통해서 음식 배달과 택시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장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보다 물가가 싼 데 비해서 편리하게 주문을 받을 수 있다. 진짜 너무나도 최고라고 생각이 들고, 배달비 또한 한국 대비 진짜 엄청나게 저렴해요. 진짜 너무나도 간편하게 이렇게 배달을 시키고 물건을 받을 수가 있고 택시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편리하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시스템으로는 QR코드로 충분히 또 결제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카드도 이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곳이 많기 때문에 여행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또 편리하다 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장점 네 번째, 이곳의 공기의 질이 진짜 너무나도 좋아요. 한국에서는 미세먼지가 그래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그런 게 아무래도 있긴 있잖아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미세 걱정이 전혀 없고,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창문을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파랗다, 공기는 진짜 왜 이렇게 좋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비염이 있거든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데 이곳에서 살면서 코가 좀 많이 뻥 뚫리는 날이 많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코가 막히지 않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염이 조금 있으시거나 약간 폐 쪽으로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장점 다섯 번째, 다양한 언어를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곳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어, 중국어, 힌디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영어를 무조건 가르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말레이시아 사람들 중에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사소통이 훨씬 더 쉬운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살다 보니까 영어도 배울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어도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언어를 많이 접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살기 이상으로 만약에 여행을 하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곳에서 영어를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중국어를 또 배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배우지 않았지만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치안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만큼 치안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이곳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밤늦게 저 혼자서 길을 굉장히 많이 걸어 다니기도 했고 산책을 한 경험도 있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위협을 가한다든지 뭐 무섭게 한다든지 이런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해요. 제가 치안이 괜찮다고 해서 진짜 괜찮구나 이렇게 100% 받아들이시는 마시고, 그냥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조금 더 치안이 안전하다는 뜻이니까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남자잖아요. 남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위협을 가하려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여성분들이라면은 또 경우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에 무조건 100% 신뢰는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말레이시아 여행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말레이시아 여행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실까요? 물론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 여행을 끝내고 이제 또 다른 국가로 넘어갈 건데요. 그 영상도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여행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